네,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자, 이게 설명문인데 앞에 서론 부분에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대화의 개념을 일단 확인해주고 있네요. 이야기를 주고받고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소통 행위이다. 이런 건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대화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자, 각자의 생각이나 경험, 가치관, 사회 문화적 배경이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화 상대가 누구이고 대화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같은 말도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상황과 대상에 맞는 말하기, 듣기, 방법과 어느 예절을 알고 그에 따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화 상황, 대화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거기에 맞게끔 듣기 말하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특별한 대화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대화의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다음부터 나오겠습니다. 자, 중간 일단락을 보면요. 자, 옛날에는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지역을 쉽게 전파되지 못했죠. 그래서 그 해당 지역민들끼리 사용하는 언어, 즉 방언이, 자, 우리가 이걸 지역 방언이라고 하죠. 지역 방언이 특히 발달했습니다. 자, 지역 방언을 사용했을 때, 그런데 경상도 말, 그리고 전라도, 그냥 충청도, 강원도, 자, 각각의 방언을 쓰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정겹고 친밀한 느낌을 주죠. 자, 방언 사용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정겹고 친밀한 느낌을 주지만, 자, 공식적 상황에서는 좀 자제해야 되겠죠. 정확한 소통을 위해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방언도 어떤 상황에서는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표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양자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표준어만 쓸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방언이나 지역 방언이나 표준어를 각각 기능과 가치를 잘 알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아주 뻔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선생님이 설명할 가치도 없겠습니다. 자, 예문이 나옵니다. 자, 엄마와 아들이 대화하는데, 자, 엄마가 할머니께서 소를 많이 쌓아주셨어. 이런 말, 솔. 자, 보통 솔은 소나무로 우리가 가리키죠. 그러자 아들은 당연히 소나무요? 아니, 먼지 타는 솔이요? 브러쉬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소나무, 파인 트리.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엄마가 사용하는 솔은 부추, 이런 부추 전 먹어봤죠? 이런 되게 맛있지 않습니까? 자, 솔은 부추, 경상도와 전라남도의 방언인데, 자, 엄마는 지금 방언을 쓰고 있고요. 지역 방언. 아들은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네요. 아빠가 또 정구지 말하는 거야. 아빠가 말하는 정구지 역시도 부추의 방언이고 아빠도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네요. 정구지가 뭔데요? 정구지는 부추야. 엄마 고향에서는 솔이라고 했어. 아, 그렇구나.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지역 간 언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들과 엄마 간의 자, 방언, 지역 방언. 자, 지역 방언이 사용되면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예문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과 남성 세대 간에도 차이가 있다. 자, 여성과 남성 성별 언어 차이가 있고 세대 간 언어 차이가 있다는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사회 방언, 이 두 가지 성별 언어 차이와 세대 간 언어 차이를 묶어서 사회 방언이라고 합니다. 아까 지역 방언을 얘기했죠? 야, 방언에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사회가 점점 빠르게 변하면서 말하기 방식은 더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고수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자, 밑에 예문을 보겠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묻습니다. 뭐해? 컴퓨터 게임하니? 게임 말고 할 일이 많지 않아? 자, 그만하라는 뜻으로 완곡하게 표현했죠. 돌려서 우회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할 일요? 할 일이 많지 않아? 게임이 제 할 일인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딸은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자, 아빠와 딸의 표현 방법이 완곡한 표현과 직설적인 표현. 자, 표현 방법이 좀 차이가 있네요. 자,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게임이 네가 할 일이라고? 게임은 재미라는 거잖아. 아빠가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자 딸은 아빠는 참 저 앞으로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게임이 재미가 아니라 진로로 생각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빠가 예로부터 직장은 안정적인 것이 최고야. 자, 아빠는 자기의 예로부터 옛날 경험에 의존해서 과거 지향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자, 게임으로 먹고 살 수 있겠냐? 과거에는 이런 게임 개발을 통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면서 게임 산업이 더 발달하기 때문에 자,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딸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아빠는 과거지향적, 딸은 미래지향적. 자, 이런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딸과 아빠가 경험과 문화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자,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네요. 자, 세대 간의 언어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딸과 아빠가 미래지향, 과거지향, 완곡, 우회 혹은 직설 이런 식의 이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딸은 아빠의 하고 싶은 말의 전망을 딸은 자세히 말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차근차근 설명하고 반면 아빠는 옛 경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 딸의 말을 존중해주고 귀를 기울여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더 소통이 잘 되겠죠. 자, 이 외에도 우리 사회는 다양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만큼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소통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 필요한 대화의 기본 원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 대화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대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하자와 청자가 협력하여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협력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화의 원리 중에 협력의 원리가 있네요. 자, 그런 세부 내용 중에 자, 밑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줘. 너무 자, 이게 첫 번째, 말을 많이 하거나 너무 적게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거를 양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자, 1번 협력의 원리의 세부 내용으로 양의 경률을 자, 여러분들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말을 주고받을 때 거짓되거나 타당한 증거가 없는 거짓이나
타당한 증거가 없으면 안 되고 진실한 정보만을 말해야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타당한 증거, 진실한 증거. 자, 우리가 질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협력의 원리는요. 내용과 관련 있는 말, 다시 말하면 자, 대화의 주제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자 3번 동그라미 관련성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고, 자, 모호한 표현 하면 안 됩니다. 또 중의적인 표현도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이거를 태도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협력의 원리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자, 협력의 원리에는 자, 우선 양의 경률, 그 다음에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 양질관태 이렇게 암기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실제 예문을 주고 이 중에서 어떤 걸 어긴 것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지금 창비교과서에는 이와 연관된 어떤 예문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뒤에 약간 나오긴 나오는데요. 자,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오른쪽 내용이네요.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필요한 만큼 양의 경률, 진실한 정보만, 질의 경률,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걸, 자, 관련성의 경률, 그 다음에 간결 조리, 태도의 경률. 자, 이렇게 네 가지를 한 번 더 정리해 놓고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예문이 나오네요. 자, 재영이가 친구와 얘기합니다. 야, 너 모둠 숙제 왜 안 해왔어? 자, 모둠 숙제를 각자 맡아서 n분의 1씩 해오는데 맡은 부분을 안 해오면 그 모둠의 이제 수행의 어떤 점수가 문제가 생기겠죠. 상당히 예의를 깨는 어떤 자, 친구네요. 자, 왜 안 해왔어? 그런 정당한 뭐 그럴 수도 있죠. 만화의 경우에 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민이는 어제 방과후 수업 듣느라고 부족했어. 자, 그 사실은 근데 방과후 수업이 어제 학교 공사가 있어가지고 연기됐습니다. 거짓말이네요.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떤 협력의 원리를 어긴 겁니까? 진실한 정보를 말하지 않은 거죠. 자, 질의 경륜을 어겼습니다. 협력의 원리 중에서 질의 경륜을 어겼네요. 자, 메모해 두세요. 자, 학교 공사 때문에 너무 시끄럽지 않아?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거짓말한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사과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엉뚱한 말꼬리를 자 돌리는 거죠. 자, 관련이 없는 말을 합니다. 자, 관련성의 경륜을 어기고 있네. 자, 아무튼 협력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죠. 자, 준민이는 거짓말도 하고, 자, 그 다음 자꾸 변명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협력 원리를 어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관련성 경률, 질의 경률. 자, 내 내용이 바뀝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러한 원리, 즉 협력의 원리를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콜릿 먹을래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전 양치질을 했어 라고 한다면 언뜻 보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 말, 다시 말하면 겉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면 주제와 관련성이 없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성의 경륜을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초콜릿을 먹지 않겠다라는 뜻을, 그죠?
자, 함축적으로 자신의 의사나 자기 생각을 자, 함축적으로 숨겨서 자, 우회적으로 즉 함축적으로 담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안 먹어 그러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함축적으로 표현해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 함축적 표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기 때문에 이걸 잘 파악해야만 소통을 잘 할 수 있죠. 자, 의도적으로 어긴 겁니다. 실수한 게 아니고. 자, 표면적으로는 관련성 경률을 어겼지만, 자, 이걸 우리가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축적인 표현. 자, 의도적으로 어긴 경우가 있다. 합력의 원리를. 표면적으로는 관련성 경률을 어긴 거지만,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해 둡니다. 자, 이런 표현한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거는 자, 함축적 말하기의 장점인데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부담스럽거나 뭐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상대방의 말에 직설적으로 말할 경우는 자, 직설적인 표현은 명확한 전달의 장점이 있지만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함축적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직설적 표현 장점 정확한 전달. 그러나 단점은 기분을 상하게 한다. 함축적 표현의 장점,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다. 라는 걸 기억해 둡시다. 자, 다음 단락. 자, 대화할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와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공손하고 예절 바른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공손성의 원리. 대화할 때 대화 예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원리를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해서 문장으로 좀 표로 정리하면 좋을 텐데 교과서가 상당히 불친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부담을 대략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혜택. 자, 이게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의 혜택은 자, 늘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과 연관된 그런 공손성의 원리를 우리가 요령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요령의 경륜. 자, 핵심적인 내용은 상대방과 연관된 것. 상대방의 부담은 줄이고 상대의 혜택은 늘린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대신에 자신에게 혜택은 자신에 연관된 화자와 연관된 그런 항목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혜택은 어떻게 돼요? 혜택은 줄이고 자신의 부담은 늘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신과 연관된 그런 항목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 관용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관용의 경륜. 상대방과 연관된 것은 요령의 경륜이고요. 자신과 연관된 것은 관용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하는 것을 줄이고 상대방의 칭찬. 자,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한다. 자, 이렇게 상대방과 또 연관된 칭찬에 우리 찬동의 경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해서는 칭찬은 줄이고 자신을 낮추어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경륜을 우리가 겸양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높이는 걸 요령, 자신의 이익을 줄이는 걸 관용,
상대방의 칭찬하는 건 찬동, 자신의 칭찬을 주는 건 겸양.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요령, 관용, 찬동, 겸양, 요간, 찬, 겸. 자, 마지막으로, 자, 상대방과 자신의 다른 점. 자, 다른 점은 줄이고, 같은 점은 늘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자, 뭐라고 하냐면, 동의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상으로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용어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상대 자신, 상대의 자신, 상대와 자신의 공통점.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명칭이 요령, 관, 찬, 겸, 동. 요관, 찬, 겸, 동.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 번 더 정리한 게 밑에 그림으로 나오긴 했네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가 추워서 상대방에게 창문을 닫아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대화 상황이죠. 이게 이제 목적이고요. 추운 것은 대화 상황. 창문 닫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어떻게 말해야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공손성의 원리를 잘 지켜가며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대화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의 정보를 제공하려면 문 좀 닫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표현은 협력의 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주제에서 어긋나지 않죠. 그 다음에 말을 길게 하지 않고 간명하게 말했습니다. 협력의 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상대방이 기분 상해할 수 있죠. 명령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럴 때는요, 이렇게, 야, 바람이 들어와서 좀 쌀쌀하네? 미안하지만 문 좀 닫아줄래? 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상대방한테 질문 형식으로 요청합니다. 질문 형식의 요청. 그러면 명령이 아니고 질문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담은 좀 줄여주고, 그죠? 부담을 줄여주는 표현을 쓰게 되는 셈이죠. 자, 이렇게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부담을 줄인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요령 있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질문형 문장은 요령의 경륜을 잘 지킨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공송성의 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표현. 자, 기억해 둡니다. 질문으로 한다.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경륜을 지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대화를 이어나가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또 하나 이 부분 나와 있네요. 자, 예문을 잘 분석해 봅시다. 자, 수빈이가 저기 지원아 잠깐 시간 돼. 자, 잠깐 시간 돼. 호호. 자, 역시 질문 형식으로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네요. 또 도와줄 수 있어? 역시 질문 형식이죠. 미안하지만. 그래서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자, 질문을 통해서 질문 형식으로 부담을 줄여준다. 자, 어떤 경륜입니까? 아, 요령의 경륜을 잘 지키고 있네요. 자, 지원이, 야,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어? 수업 시간에 사용할 책이네? 응, 내가 다 들기 힘들어. 조금만 나눠서 옮겨줄 수 있을까? 역시 질문 형식 똑같이 질문 형식으로 상대 부담을 줄여주고 있죠. 역시 요령의 경륜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리 줘. 정말 고마워. 역시 넌 최고야. 상대방을 칭찬하죠. 찬동의 경륜을. 자, 상대방 칭찬. 자, 찬동의 경륜을 잘 지키고 있네요. 나중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역시 상대방의 혜택, 상대 연관의 혜택을 늘리고 있죠. 역시 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요령의 경륜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찬동 경륜과 요령 경륜을 지키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끝입니다. 이제 자,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대체로 만족감과 기쁨을 주지만 불쾌한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소통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혼자 살아야 되겠죠. 자, 대화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우리 인간관계 또한 더욱 깊고 넓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들 잘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순서 교대 원리도 나오네요. 그 뒤에. 자, 서로 대화 순서를 혼자 독점하지 않고 또 침묵만 지키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화제에 연관된 성이 없는 말을 꺼내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순서를 지키는 대화 순서 교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도 기억을 해 두십시다. 자, 이제 학습 활동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아버지와 딸의 대화입니다. 오늘 별일 없어서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자, 아버지가 딸한테는 별일 없었어. 자,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네요. 자, 잠깐 그때 아버지의 숙부께서 삼촌이 전화하셨네요. 자, 아이고 이 아재 있겨. 자,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네. 경상도 방언을 지역 방언을 구사하고 있네요. 자, 아빠가 딸과 대화할 때는 표준어를 구사하는데 자, 숙부하고 자, 아버지와 숙부하고 통화할 때는 어때요? 자, 지역 방언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대화 대상에 따라서 방언의 사용과 표준어의 사용을 달리하고 있죠. 아버지는 적절한 대화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죠. 조카도 오랜만이서 어디 사는고 매란 없이 삐치고 있니더. 매란 없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형편없이 힘들게 삐치다라는 말은요. 자, 밑에 형편없이 지내고 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도 좀 기억해 둡시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딸과 대화할 때는 표준어, 아버지와 대화할 때는 지역방언, 아버지가 숙부와 대화할 때는 지역방언, 대화 상대에 따라서 대화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적절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방언을 사용하게 되면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친밀감을 높이고, 그렇죠? 소속감을 높일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딸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리 표준말과 방언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의사 1과 2. 자, 이 선생 환자 상태 어때요? 콜레시스텍토미 있들지. 콜레시스텍토미. 담낭 절제술이라는 뜻이네요. 자, 특이수용 바이탈. 자, 체온과 심장박동. 자, 이런 생체 수치들입니다. 스테이블. 안정적입니다. 자, 이렇게 의사 1, 2간에는 어떤 의사 1, 2간은 전문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전문어를. 이것도 일종의 사회 방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훨씬 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정확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이 의사가 이제 병실로 들어와서 장소가 바뀝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들끼리 대화하고, 자, 장소와 대상과 상황이 바뀐 거죠. 자, 대상과 상황이 역시 이거와도 다르죠. 역시 이것도 대상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 대상은 같은 의사고요. 상황은 병원 복도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의사와 환자가 대화는 대상은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거고 상황은 병원 복도가 아니라 병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쓸개 절제술, 자,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아니, 괜찮아요. 태워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네요. 아버지가 표준어와 방언을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일은 자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다인과 서준의 대화입니다. 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자, 질문 형식으로 하고 있네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인다. 자, 반복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률? 요령의 경률을 잘 지키고 있다. 준수하고 있다. 자, 무슨 부탁인데 책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괜찮다면, 역시 이것도 부담을 줄여주는 표현이죠. 질문 형식으로 똑같이 요령 경률이 준수가 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있잖아, 내가 책을 무척 조심해서 봐서 말이야. 자, 여러분 서준이가 지금 표현하는 것을 잘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빌려줄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겠는데, 혹은 빌려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주제에 연관된 표현을 해야지 옳은데, 언뜻 보기에 이 표현은요,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보면 적으세요. 협력의 원리 중에서 엉뚱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관련성의 경륜을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자, 이것은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긴 거죠. 의도적으로 협력의 원리를 어겼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협력 원리를 어겼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죠? 아까 앞에서 배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함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자, 거절, 부탁, 타인의 부탁을 우회적으로 거절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함축적 표현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자,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특징을 표면적으로는 관련성의 경륜, 협력의 원리를 어겼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고 부탁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 즉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자 다인이가 한 번 더 내가 조심해서 잘 읽을게. 나도 너한테 빌려줄 것이 있으면 빌려주고. 자, 너한테 빌려줄 것이 있으면 빌려주겠다. 상대방의 이익을 높이고 있죠? 자, 이건 여러분들 요령의 경륜을 잘 지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조심해서 잘 읽을게. 자, 나의 부담을 늘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은 뭡니까? 나와 연관된 거, 상대방의 이익을 높이는 건 요령 경륜을 지킨 거고요. 자, 내가 주의해서 읽을게. 내가 주의할게. 나의 부담을 높이는 표현이죠. 자, 이건 관용의 경륜을 잘 지키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알았어. 잘 읽어야 믿는다. 며칠 지났습니다.
다이나 책 다 읽어서 가지고 왔어. 그게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뭐야? 찢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야?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서준아, 내가 잠깐 올려두었는데, 막내 지웅이가 그만. 자, 이건 충분히 말할 수 있죠. 아니, 5살짜리가 뭘 알겠어? 안 그래? 자, 변명을 하고 있네요. 사과하지 않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물었을 때 일단 막내 지웅이가 그런 건데 자기가 잘 조심해서 있겠다고 했으니까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는 게 맞을 텐데 사과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뭘 어긴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어겼습니까? 자, 협력의 원리를 어겼네요. 적어봅시다. 협력의 원리 깼습니다. 어떤 협력의 원리? 협력의 원리는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어겼습니까? 자, 진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네요. 타당한 근거를 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의 경률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진실하지 않습니다. 질의 경률 어기고 있다. 야, 너 미안하다고 하는 게 먼저 아니야? 어떻게 변명만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한테 다시는 뭐든 안 빌려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자, 언뜻 보기에는 관련성이 아까 없는 답변, 앞에 기억 부분이죠. 협력의 원리 의도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계신 답변 의미,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 그럼 니은은 어떨까요? 니은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미안해. 화가 많이 날 것 같아. 내 실수야. 높은 거 제가 올려두었어야 해.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똑같은 책으로 써서 줄게. 내 관리가 문제였어. 자, 나의 부담을 높이고, 그지? 자, 이렇게 이걸 관용의 경륜을 이용해서 대화를 했었어야 하는 거죠. 자, 상대방의 부담되는 표현은 줄인다. 요령 경륜이죠. 자신에게 부담되는 표현 많이 한다. 관용 경륜이죠. 자, 이런 점에서 자, 책을 빌려갔던 서준, 자, 다인이는 잘못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화의 원리가 복잡한 것은 아닌데 실제로 이제 여기 교과서 예문이 워낙 너무 적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서 실수 없이 적용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오늘 설명을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